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일 오후 2시에는요 윤리위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온 국민이요 이준석 대표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여당 대표 성상납 의혹, 문제가 우선 여당 대표라는 점, 그리고 뭡니까 이 성상납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요 이 성 문제가 얼마나 정치인들 사이에 민감합니까? 정치인뿐만 아니죠, 일반인들 사이에. 특히 이러한 문제는요, 지금 현 민주당의 전유물로 알았었는데, 여당 당 대표가, 물론 한 2013년도 얘기니까 9년 지난 얘기지만 정말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에 모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심야 방송을 통해서 어제 하루 종일 나왔던 뉴스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하셨던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도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여권 내부의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본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김성진,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윤핵관에서 요즘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처음으로 장제원 의원이 그거 내가 일일이 상대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인데요, 오늘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승복하라. 당연하죠. 이건 승복하기 전에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윤리의 심사도 내가 당대표 자격으로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대표로 보면 윤리에 정치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민간인 신문으로,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검찰에서 부르기 전에 전부 사퇴하잖아요. 그리고서 민간인 신문으로 가잖아요. 똑같아. 아니, 당대표 타이틀을 달고서 윤리에 앉아있다, 이건 자존심도 없습니까? 당원들 명예도 생각해야죠. 본인의 명예도 생각하고 당대표 자리를 떼어가야죠. 그래서 내일 오후 2시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순수 사인의 입장에서 가라. 왜냐하면 성상납 받았다, 제가 보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의혹, 아니 청와대 고위 비서관들, 그 다음에 일반 고위 공직자들, 검찰 불러갈 때 피의자 신문이 딱 되면 다 옷 벗잖아요. 그러고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왜 그렇습니까? 공직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니까.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원과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는 당직이라고 하는 당 대표 자리를 내놓고 갈 때 본인도 살고 당도 살고, 그리고 크게는요 윤석열 정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윤리위 결정은 수용하는 게 맞다, 딱 선을 확실하게 해석을 해 놨어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차피 2심 전심 이준석 쪽이잖아요. 이 지금 권력 투쟁한다 세관에서. 그러니까 아니, 이준석이가 지금 무슨 권력이 있느냐, 그건 맞지 않다는데요. 이거 그런 식으로 말 돌리면 김종인 위원장도 그야말로, 아니, 비례대표만 5번 한 사람이잖아요. 정치 구단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정치 구단이 뭐 하는 겁니까? 사표 내라고 얘기해야지. 맞지 않다. 노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 전혁 의원 옳게 얘기한 것 같아요. 마영3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선이라는 거예요. 마영3. 그래서 전혁 의원도 또 제대로 한마디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이죠, 이 김소연 이 변호사가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성상납 의혹은 의혹이 아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사실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표의 혐의라고 하는 것은 김정진으로부터 성접대를 20여 차례 받았느냐, 또 알선수재 혐의가 있느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이거 하나고요, 이 알선수재인데 이 두 가지와 관해서 이게 이제 하나고,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지금 윤리도 말이죠, 작년 연말에 이 성상납과 관련해서는 이 대선 국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를 안 하겠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상납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7억짜리 각서를 써줬잖아요. 그 장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카이 이스트의 장의사인데, 그러니까 김성진 대표 회사의 이사인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각서를 써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시도, 이게 증거인멸 시도예요. 이 증거인멸을 시도해가지고 이게 품위 유지에 위반이 됐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김성진 대표는 뭐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수사 접견에서 본인이 5번 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진 대표는 당연히 다 코웃음을 치면서 반박하고 있고, 지금 상황은 100분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 범죄를 밝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이게 이제 MBC에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100분 토론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진실을 밝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요, 지금 이제 100분 토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꼬리 잡고 토론하려고 하지 말라. 반박할 게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언론에 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요, 또 이준석 대표한테 그걸 할 얘기가 있는데, 강용석이랑 친하면 무슨 큰일 나냐. 강 변호사는 성상납 받는 이준석보다는 훨씬 낫다. 강 변호사는 와이프랑 잘 지낸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일부에서 이준석 대표 이렇게 의혹을 자꾸 제기하고 공격하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24년 총선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이 김소연 변호사가 뭐라고 반박하느냐, 윤리위원 연락처를 확보해서 연락할 수도 있다, 내가.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재미있게 잘 지낸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제원, 배현진 이런 의원들하고 최고위원들하고 내가 연락을 하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타령을 할 것이 뻔한데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내가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이 당내 동향도 듣고 이렇게 해서 또 본인은 이제 김성진 대표를 만나고 또 직접 듣고 변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준석 대표의 이런 비리 의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말고, 더 이상 김성진 대표 말을 반박하지 말고 이실직고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라.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입장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어제는 장제원 의원이 이제 하도 윤핵관들이 나를 칼 들고 달려드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타협하냐. 예,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분탕질하고 있다, 모든 책임은 윤핵관에 있다, 윤핵관에게 있다, 이런 식의 이 입장을 어제 발표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장제원 의원은 내가 그런데 왜 개입하냐, 더 이상 거기에 말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 권성동 의원은 그와는 결이 다릅니다. 당은 당규윤리상으로 보면 윤리위는 독립된 기관이고 그 결정은 누가 됐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승복하게 되어 있는 구도다. 예, 절대적으로 돼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너 이준석 까불지 마, 그냥 윤리가 결정하면 따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준석 징계 문제를 가지고 이 원내대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를 나눌 필요도 없고 그럴 성격의 사안도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다. 예,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요, 윤리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거 알아보려고 신경도 하나도 안 쓴다, 그러면서 승복이 곧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워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재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내용은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내용입니다. 예, 중앙일보. 이게 여러 언론에 전부 다 보도되고 있어요. 중재할 생각. 나는 언론에 나온 윤핵관의 실체가 누군지도 모르고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윤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 이게 이준석이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너 윤핵관이 칼 들고 달려들고 찔른다고 얘기해? 너는 근거 없는 얘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중재하냐,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으면서 무조건 원내대표라고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00분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인데 그 임기는 채워져야지 왜 왈부하냐, 그거 적절치 않다. 이러한 얘기를 지난달 7일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번에 검사 한박 할 때 이준석 대표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사표를 내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딱 끼고 들어오니까 딱 잠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빚 좀 갚으려고 임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당시 그런 해석도 많이 나왔어요. 지난달 한 달 전이네요. 딱.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단순히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채우고 안 채우고는 나중 문제이고 윤리의 결정에 임기 문제가 이제 달려있다. 예, 달려있다. 대표가 윤리위원장과 우연을 임명했기 때문에 당원 당규는 지도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숲을 볼 때는 임기를 지키긴 지키는데 그 임기는 2년짜리 임기가 기본인데 이번에 윤리위라고 하는 이 돌출 상황이 발생했고 윤리위 결정은 승복해야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임기는 이제 윤리위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 권성동 의원이 옳은 논리적인 이 기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이든지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또 물으니까요. 당헌 당규가 승복을 전제하고 있고 승복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주장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나는 대통령하고 그럴 대화를 나눈 적이 없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했는지까지는 내가 알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이 깜짝 마중 나간 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깜짝 마중 나갔잖아요. 이걸 두고 이제 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요, 순방 전날 본인은 이준복 정무수석이 단출하게 다녀오기를 좋아하니 굳이 배웅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마침 당일날 일정도 없고, 그래서 또 이 참모들도 첫 순방인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급히 가다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는 또 일정을 보니까 꽉 차 있어서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고 안 했다. 그리고 귀국할 때는 이준석 그리고 대표가 귀국할 때 마중을 간 것 이거는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뭐 옳은 얘기죠. 뭐 잘했다가 아니고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주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 중앙일보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제 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리고 윤리위 결정은 정확하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표현하면 신속, 정확이 최선인데 신속보다는 정확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본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 결론을 먼저 내려버린다면 그거는 그만큼 이제 역풍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신속한데 그래도 신속보다는 정확성, 내용의 컨텐츠가 팩트. 이 팩트에 맞는 이 결정을 내려라 이런 그 주문인데요. 뭐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 윤리위 결정을 못 내리고 한 번 더 소명을 직접 듣겠다는 얘기는 사실관계를 보다 더 명백히 하겠다라는 이미 의사 표현이 전달된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탓이 아니다.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그래서 친윤계가 공격하는 거 이거는 대통령의 뜻과는 관계없고 친윤계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를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친윤계 그다음에 윤핵관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심과 윤핵관심을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윤심을 기대해 보려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심을 기대한다. 이 얘기는요. 내가 어느 정도로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상황 같은 이 변수인데 이 경제 상황은 윤 대통령이 혼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 이 경제 환경이 정치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외생적 변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거는 딱 20일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당무에 개입한 징후가 없다. 20일이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윤심은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래서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신임을 끝까지 무기로 삼아서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윤핵관 중에서 이제 준윤핵관에 해당되는 이철규 의원이 오늘 페북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는 후한무치하다. 스스로 파멸을 해놓고서 왜 남 탓을 하느냐. 여기서 남은 윤핵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비로 불주죠. 말 같지 않으면 듣지 말라. 예, 비화불청입니다.
이게 이준석.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며 남 탓을 해대는 사람을 후한무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요, 후한무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윤핵관을 갖다가 계속 거명하잖아요. 그 윤핵관 때문에 윤리위가 자기를 이렇게 징계하려고 한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프레임이에요. 이거를 이철규 지금 의원이 바로 맞받아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준석 이러한 이준석 말, 그러면서 이준석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핵관 쪽에서 본인을 이제 공격해 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절하려고 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 익절이다. 익절.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불은 다 빠놓고 나서 내가 그 다음에 대선까지 2번이나 이겨졌는데 이러한 이익을 봤는데 이익 다 봤으니까 이제 잘라낸다 이거지. 이렇게 여론 호소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철규 의원이 강력히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인 의원이요, 오늘 이제 또 MBC에 나와가지고 이석 대표하고 윤핵관들의 싸움, 이게 이제 권력 싸움이다. 이런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놈의 권력 싸움이냐? 이준석 대표가 무슨 권력이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여권 뭐 좋게 생각하면요, 좋게 생각하면 여권 내부에 권력 다툼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덮어주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은요, 또 그런 이제 큰 숲에서 보면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윤핵관이냐 이 대표냐 이렇게 딱 잘라서 나무를 갖고 본다면 여전히 이준석을 감싸는 표현이 아니겠느냐, 시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공격 배후에 윤핵관이 있다, 이런 지금 일각의 비판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주장, 이와 관련해서요,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당내 세력 간 분쟁이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 그리고요, 특히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여당이 빨리 내부적인 정비 단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해야 하지,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여당으로서 그러한 기능 전환을 하기가 지금 내부 사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불필요하게 지금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이 상당하다. 이런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가 젊은 나이에 취임해가지고 익숙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 사실이다. 그런데 그거를 좀 서로가 감싸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뭐 저도 이 내용 맞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원인은 패널 정치 때문에 온 거예요. 매일같이 당직자들하고 싸우죠. 의원들하고 싸우죠. 본인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그죠? 포용하고 전부 감싸고 오로지 내 탓이요, 이렇게 했으면 이런 사태가 없는데 계속 반발하잖아요. 계속 SNS 방송, 또 아예 뭐 침묵하지, 마이크 치우지, 예? 이러니 분란이 안 일어납니까? 훈련이 안 돼.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젊은 나이 뭐 머리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수행과 관련된 리더십을 보면 여야 모두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일단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나라를 정상적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력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데, 무슨 당 일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요, 윤리위가 여러 가지로 많이 일단 심의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여건을 참작해서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혁 의원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지지를 20%까지 그야말로 올려준다. 이거는 마삼중 이준석이가 너무 웃긴다, 이런 얘기예요. 마삼중 저는 처음 듣는데요. 마이너스 삼성 중진의 말이 마삼중이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별명이래요. 마삼중, 마이너스 삼성 중진. 예. 그래서요, 어제 YTN 뉴스에서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 마삼중 주제에 어떻게 대통령 진리를 올려주겠다는 얘기냐, 20일이면 이거 블랙 코미디다 라고 단정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 30일 안에 올릴 수 있다. 2, 30일 안에 이제 해결을 했다는 거죠. 지난 대선 때 60일이면 윤석열 지지율이 크게 했을 때 60일이면 된다고 본인이 딱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불과 2, 30일밖에 걸리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겠다면 뭔가 그런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선거에서도 20일 만에 5%의 지지율을 30%도 올려서 당선됐다든가, 아니면 50% 정도 해서 재선을 했다든가, 이런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땡선, 그것도 마이너스 3선 아니냐 이러면서 마삼중 이렇게 별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 고민정하고 비슷하게 수준 이하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워낙 게임 논리를 좋아하니까 하는 말인데, 게임 is over, 게임은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공항에도 마중 나가고 그랬지만은 이미 버스는 떠났고, 버스는 떠났는데 손 흔들면 뭐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 최근에 말이죠, 이 최고위 보이콧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 의사표시인데, 보이콧 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찾아가고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외쳐야 한다.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 당대표의 의혹의 진실을 정면에서 묻고 따지고 파헤쳐야 하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진실을 토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보이콧한 것은 조금 생각이 짧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도 요즘 좀 빠지고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영욱 의원이 진영의 문제다, 통계를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했던 팬덤은 그대로 있더라, 문제는 중도층인데, 중도층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정치는 이 중도층을 어떻게 잡고 설득하고 이끌고 가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본인은요, 전영욱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쓴다.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지지율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비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겠습니다.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지하는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또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우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본다. 그러면서요, 또 스태핑의 강점을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잘 운영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저도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야권에서 독선이다, 오만이다, 불손하다 이렇게 비판의 소지가 있는데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전용욱 전 의원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봐주시면 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